전 세계를 휩쓰는 Z세대 프리미엄 짠테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극단적인 과소비는 사라져가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더 빡빡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20년, 30년간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싼 물건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네 현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안 좋아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에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민주화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감당이 안 됐었죠. 물가가 폭등이어서 사람들이 못 먹고 살겠다고 길거리로 뛰쳐나온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정보가 오픈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 SNS,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이 미리 확산이 되고 파악이 되고 공유가 되기 때문에 길거리로 튀쳐나오는 경우는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왜 저렇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건희 디올백이니 지랄이니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엉망인데 대기업 재벌들, 족벌가들 법인세 깎아주는 만큼 세금이 날아가고 또 다주택자들 종부세 깎아주느라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것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의 민심이 매우 안 좋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끼리만 헤쳐먹고 퇴직금 50억 이러면서 검찰들이 검사 출신의 이 개잡놈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은 50억 퇴직금 받고 흥청망청거리며 사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취직이 안 돼서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허덕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20대들이 30대들이 살아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출산을 못하며 사는데 그걸 청년들에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까? 내가 불성실하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보통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좀 더 많이 다릅니다. 이래저래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생각을 더 잘 해야 됩니다. 정말 빡빡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짜죠. 쓰레기들입니다. 지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죠. 매우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먹고 살겠다고 뛰쳐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직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모습인데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은요, 가짜일 가능성이 크죠.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요, 먹고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지경까지 지금 오고 있고 2024년도 물가가 쉽사리 안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괜찮은 것처럼 떠들어대면요, 누가 인정해줍니까? 누가 받아줍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생존할 궁리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말로 전 세계에서 짠테크가 유행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죠. 이 미국인도 그렇게 얘기하죠. 저축해야 된다고. 저축해야 된다고. 소란스러운 예산 짜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답니다. 왜겠습니까? 예산을 짜서 소비를 최대한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지금 각오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돈을 아꼈다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답니다. 짠테크라고 얘기하죠. 짜다, 재테크. 단순히 안 써서 아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낭비를 최소화해서 재물을 모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성세대의 저력과 좀 다르답니다.
갖고 싶은 것 제때 갖고 원하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절약하면서 돈을 모은답니다. 이러한 전 세계를 이제 사로잡은 짠테크가 이제 더욱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를 따진대요. 가성비를. 일본에서는 코스파족이랍니다. 코스파족. 코스트 퍼포먼스. 일본식으로 표기한 말인데 가성비를 따지는 말이랍니다. 평소에는 소비를 줄이고 나중에 해외여행이나 취미활동에는 지갑을 연다. 이런 세대라고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아마 이 코스파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더 빡빡해지는구나. 이건 비단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겁니다. 탕비족, 중고족, 셀프 스타일링족 이런 얘기들이 한국에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될지 잘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 더 빡빡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의 삶을 좀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따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어떻게 삶을 좀 만들어갈지 궁리하고 고민하고 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우리가 조금 더 괜찮아진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좀 빡빡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내야죠.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짠테크 참 재밌기도 하고요. 이런 용어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탕비족, 중고족, 셀프 스타일링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기 브로크, 디인플루언싱 이런 말도 있답니다. 부기 브로크, 현재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물건 살 수 있지만 일단 절약하는 것. 디인플루언싱, 소셜미디어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이 상품을 왜 사면 안 되는지 설명하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짠 소비, 짠 댓글을 하라고 더욱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같다라는 겁니다.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특히나 1인 가구에 속하는 MZ세대들이 더욱더 그 소비를 줄여나가는데 선두주자라고 얘기한답니다. 물건을 중고로 사는 것도 꺼리낌 없이 이제 받아들이고요. 절약하고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서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습성들이,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짠테크를 하는 짠테크족들의 절약 방법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 삶도 같이 또 안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